자, 첫 번째 이제 챔스 경기 AC 밀란 대 이제 클리프 브리어. 자, 일단 밀란 같은 경우는 지금 칼라브리아 그리고 이제 베나세르가 이제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주축 공격수인 지금 구스타프 리스트니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밀란이 지금 휴식기 이전에는 연패를 좀 거두면서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휴식기 이후에 스타트를 좋게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는 지금 이제 연승 중인 그렇죠 AC 밀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지금 이제 챔스에서는 리버풀, 이제 레버쿠젠과 같이 이제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며 좀 패배, 좀 전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란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은 앞으로가 이제 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 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제 기록 중으로 나름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을 정도로 원정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브리어의 좀 최근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흐름이나 약간 좀 성적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홈보다 좀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더 이점이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일단 확실히 지금 밀란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더 낫기 때문에 평소처럼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AC 밀란이 아직까지 좀 기대치에 비해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전력 대비 경기력이 그렇게 좀 좋다고는 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 좀 종종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시즌이 좀 시작되기 전에는 밀란이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이면서 이번 시즌 좀 우승 경쟁까지 좀 충분히 이어갈 만한 그런 좀 팀이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좀 막상 좀 뚜껑을 좀 까봤을 때는 확실히 좀 더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좀 면모도 많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경기들도 이제 대부분 좀 순탄치 않게 좀 이기는 경우도 은근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아직까지 좀 밀란이 그렇게까지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기는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리어가 오히려 좀 최근 원정에서 성적이 좀 더 좋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지금 브리어의 좀 수비가 나름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게 밀란이 지금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오히려 약간 좀 브리어가 이제 좀 밀란의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AC 밀란이 홈이라고 해도 브리어 상대로 1.3대 이제 좀 승배당을 이제 좀 가져가기는 좀 배당 대비 저는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밀란 일반승보다는 오히려 브리어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는 밀란보다는 브리어 사이드 좀 고려할게요. 클리프 브리어 2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와는 본다고는 언더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치르베나.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는 지금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펀지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건승입니다 스펀지님.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이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치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의 결장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는 챔스에서 1승 1무를 좀 기록하며 순항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지난 시즌과 좀 많이 좀 달라진 점이 이제 홈에서 지금 뭐 수비 밸런스가 더 좋아진 그런 좀 모나코다 보니까 수비가 이제 좀 더 뭐 개선된 상태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 내에서는 9연승 중으로 최고점의 지금 뭐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와 이제 다르게 챔스에서는 좀 전패 중으로 리그와는 좀 다른 행보를 좀 걷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 리그에서는 이제 자기랑 좀 비슷하거나 좀 낮은 레벨의 좀 팀들이 주로 상대다 보니 츠르베나가 좀 탑독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챔스에서는 이제 뭐 벤피카, 이제 뭐 인터밀란과 같이 이제 상대 팀들의 체급이 확 좀 높아졌다 보니까 다소 좀 무기력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만큼 확실히 좀 챔스에서는 다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좀 츠르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음 뭐 그래도 뭐 모나코가 확실히 중원이 좀 강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츠르베나 상대로는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을 보고, 그리고 원정에서 수비가 이제 불안정한 좀 츠르베나 상대로는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츠르베나의 수비벽을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모나코가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그와 달리 좀 챔스에서는 뭐 매번 지금 중원 싸움에서 이제 좀 밀리면서 끌려다녔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좀 지난 좀 챔스 경기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이 경기는 홈에서 좀 모나코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모나코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1엔드 기준은 요거는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모나코 승의 마이너스, 어느 반은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샤우타르.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웨데고르가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사카나 이제 팀버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진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샤우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전에 4연승을 거두며 이제 잘 좀 마무리했지만 A매치 휴식기가 끝난 직후 이제 본머스전에서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전반에 이제 뭐 살리바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에 놓인 아스날이긴 했지만 살리바가 이제 퇴장을 당하기 전부터도 이제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A매치 직후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체력이나 컨디션 부분이 이제 다소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좀 이런 점들이 다 좀 어우러지면서 이제 직접 이제 본머스전에서는 이제 좀 패배를 한 좀 아스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아스날이 직전 경기에서 좀 삽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최근 챔스에서 계속 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샤우타르 상대로까지 아스날이 삽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샤우타르의 좀 최근 좀 챔스에서의 그런 좀 경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볼로냐 상대로 이제 비기는 했지만 초반에 PK를 얻은 걸 제외하면은 그렇다 할 득점계를 만들지 못하며 이제 볼로냐한테 많이 좀 밀렸고, 그리고 아탈란타 상대로는 3대0 좀 대패를 당하며 이도저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샤우타르가 이제 좀 챔스에서는 뭐 경기력이나 결과 모두 지금 뭐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샤우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챔스 좀 두 경기에서 제대로 된 득점 기회 하나 좀 만들지 못하며 공격에서도 힘을 좀 못 썼습니다. 네. 확실히 좀 샤우타르가 좀 최근 좀 챔스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샤흐타르가 홈 아스날 상대로는 더더욱 좀 전진성이 떨어지며 공격에서 힘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거는 뭐 아스날이 좀 미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저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이제 뭐 아스날 사이드를 좀 보긴 하지만 문제는 뭐 아스날 뭐 승 배당이 뭐 1.01 뭐 이거는 뭐 가져갈 뭐 메리트가 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핸들을 좀 건드려야 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근데 이 경기가 뭐 아스날이 좀 이긴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뭐 크게 좀 이긴다기보다는 2점 차 내지 좀 3점 차 승을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스날 이제 2햄무 안 그러면은 3햄무 중에서 이제 고배당 자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샤흐타르가 좀 챔스에서는 뭐 공격에서 지금 2경기 연속 좀 힘을 못 쓰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샤흐타르의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언더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2엠무 5할 3엠무로 이제 고배당 자비를 하거나 3.5점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볼로냐.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오늘자님 반갑습니다. 자, 빌라가 일단 현재 뭐 리그에서는 4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는 근래 이제 미넨을 잡으며 전승을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챔스와 리그 모두 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빌라다 보니까 확실히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도 많이 좀 무르른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시즌 극초반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몬차 상대로 이긴 게 전부일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 이기는 경기는 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뭐 전력이 좀 약해진 거와 더불어 이제 1등 공신인 모타 감독이 떠난 게 크게 작용하면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떠내려간 그런 좀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전력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빌라가 더 좀 우세할 뿐더러 뭐 전반적인 좀 경기 운영이나 이제 공격 전개 면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돼. 이제 한 번에 좀 뚫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볼로냐가 약간 좀 수비에서는 더욱더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점 위험이 더 큰 팀은 좀 볼로냐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빌라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흐름, 뭐 전력,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격에서의 퀄리티도 다소 좀 차이 나는 양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뭐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빌라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대 이제 아인토벤.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콜로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로사노, 그리고 비어마, 그리고 스코텐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네. 뭐 확실히 좀 이제 주축 선수들의 이제 좀 결장이 많은 좀 호벤이고 특히 이제 좀 최근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직전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이후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전승을 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일단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이제 선발로 출전하는 좀 경우가 많으면서 공격 포인트 좀 잘 쌓고 있고, 그리고 그런 좀 이강인 선수를 좀 비롯해 뭐 바르콜라 그리고 덴벨레 이제 콜로무아니 등 공격에서 좀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즌 이제 시작 전에 그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좀 뛰어난 그런 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번 시즌 8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알크마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리그 전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는 상태로 리그에 비해 좀 저조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지고, 그리고 스포르팅 상대로 이제 좀 비긴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좀 챔스에서 승이 없는 그런 좀 상태라고 이제 좀 말씀 들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이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호벤의 좀 중원이 나름 좀 탄탄한 편이긴 했지만 이제 근래 들어서 비어만과 스코텐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중원에서의 이제 힘이 좀 많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 좀 호벤이 좀 파리와의 좀 중원 싸움에서는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어 에머리, 뭐 주앙네베스와 같이 굉장히 좀 이제 유망하면서도 뭐 이제 정상급 좀 실력을 좀 갖춘 선수들이 좀 있고, 그리고 중원에서의 좀 활동량도 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파리 상대로 이제 호벤이 좀 중원에서는 좀 많이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비어만과 이제 스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벤에서 굉장히 중원의 좀 핵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좀 빠진 거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파리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그래도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호벤이 뭐 리그 내에서는 뭐 최상위 포식자긴 하지만 챔스에서는 좀 상위 팀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이제 파리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기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뭐 파리가 네, 파리 사이드를 보긴 했는데 와, 이게 또 배당이 좀 떨어졌죠. 거의 뭐 이제 1점 뭐 이제 이때 뭐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좀 뭐 배당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파리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치앙코, 그리고 이제 아스프릴라, 그리고 이제 브리안 힐, 그리고 이제 블린트 등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핵심 포워드인 아벨로이즈 또한 좀 결장 의심의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력 누수가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리고 좀 지루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직후 경기에서도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패배를 하며 좋지 못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근래 빌바오 상대로 간신히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이제 없을 정도로 저조한 그런 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이제 뭐 최근 좀 빌바오 상대로 이긴 것도 뭐 지로나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빌바오가 PK 3번을 좀 실축하는 대형 사고를 좀 저지르면서 다소 좀 운 좋게 이긴 좀 경기였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뭐 아이고 좀 자력으로 약간 좀 지로나가 잘해서 좀 이겼다고 하는 경기는 좀 최근 잘 없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좀 이제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 누수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력도 좀 많이 다운된 그런 좀 지로나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번 시즌 역시 좀 예상대로 좀 굉장히 좀 뭐 성적 또한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지로나가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많이 좀 다운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슬로반과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체급차가 좀 어느 정도 좀 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로나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뭐 경기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대체적으로 지로나의 좀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결장자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지로나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물론 뭐 근데 지금 뭐 슬로반이 좀 챔스에서 이제 뭐 셀틱, 뭐 맨시티 상대로 연달아 이제 4골 이상씩 좀 먹혔을 만큼 수비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좀 슬로반이 상대라고 해도 뭐 지로나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거란 기대는 잘 안 들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슬로반이 두 줄 수비로 나서게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지로나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공격에서 확 좀 터질 만한 요소는 좀 크게 없는 매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뭐 지로나가 뭐 이길 가능성이 당연히 뭐 높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는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뭐 배당 대비 뭐 슬로반 뭐 프랜승으로 좀 접근하는가 안 그러면 뭐 3.5 기준 언더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좀 더 뭐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뭐 지로나 뭐그 1엔디 뭐 마인승보다는 슬로반 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3.5 기준을 본다고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로반 2프랜승에 3.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트룬가츠 대 스포르팅. 자, 이 경기는 이제 네, 오스트리아에 있는 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 이제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슈트룬가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슈트룬가라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잘츠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놀라운 그런 좀 스코어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승을 거두며 현재 좀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한동안 좀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 다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슈트룬가라츠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리그에서는 전승 중에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면서 이제 리그 챔스 모두 좀 순항 중인 그런 스포르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재까지 좀 이제 스포르팅의 그런 좀 이번 시즌 경기라고 봤을 때는 좀 지난 시즌보다 더 좀 향상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스포르팅의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다 보니 이제 슈트룬가츠에 비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 이제 뭐 컵백과 같은 공격 패턴의 그런 퀄리티가 좀 높으면서 그리고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슈트룬가츠에 비해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슈트룬가츠가 좀 최근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뭐 요케레스를 좀 필두로 구성된 스포르팅의 그런 좀 포워드 라인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화력전으로 뭐 붙는다고 해도 스포르팅이 더 좀 우세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공수 방면에서 이제 우세할 수 있는 그쪽 스포르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추가로 이제 이번 시즌 스포르팅이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나 경기력이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게 지금 뭐 스포르팅이 원정이라는 점이 전혀 뭐 좀 나쁠 거는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슈트룬가츠가 원정에서 좀 치르는 게 더 페널티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더 약간 좀 악영향이 좀 미칠 수 있는 팀은 슈트룬가츠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고 그리고 양 팀의 좀 체급차도 어느 정도 난다는 점까지 다 이제 염두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스포르팅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 스포르팅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스포르팅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돌문. 자, 이것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돌문 상대로 좀 질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좀 뭐 레알 마드리드가 뭐 대승을 좀 거둘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잘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네, 이것도 뭐 일반승 배당이 뭐 레알 마드리드의 1.3대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좀 접근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햄무나, 안 그러면 진짜 뭐 운이 안 좋으면 무승부로 좀 끝날 수도 있는 경기 때문에 햄무할 무로 이제 좀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배당 잡이로 햄무할부 언더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스완시티. 자, 요거는 저는 세필드 웬즈데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스완지의 좀 최근 득점력이 많이 지금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이제 코번트리. 네, 요거는 저는 퀸즈파크 레인저스 프랜승 내지 고배당 무승부. 안 그리고 어느 반은 못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좀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질러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